말도 많고 달도 많은 심형, 그리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패러디물을 제공했던 그의 실체. 오늘날에도 많은 패러디물이 생겨나고 있고 재미로만 보는 후세대들이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똑똑히 알아야 할 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들어가 보겠네. 2010년 출생하여 김두한에게 형님의 나이로서 뼛속까지 공산주의 사상이 묻어있던 이 심형은 배우로서 활동했던 것인데, 이 사람 공산주의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친일 활동까지 했었던 인물이니 아주 가지가지를 했던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이지. 왜 그렇게 그가 위험 분자였는가 하니 바로 배우였다는 점인데, 당시 연극과 영화는 먹고 살기 힘든 열악한 시대의 많은 대중들이 스트레스를 잊게 만드는 일종의 어려운 현실의 도피처가 된 것이지. 바로 이런 사람이 자칫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연극을 한다면 이 관객 입장에선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가 아닌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컸기 때문이네. 이 사람이 연극계의 일약 스타가 되었던 시기는 바로 20세가 될 무렵. 이에 탄력받은 심형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나. 그저 자신의 욕심 또는 금정적 이득. 당연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을 찬양하는 연극에 출연하여 지독한 친일 활동을 했었고, 그가 원했던 대로 훗날 친일 반족 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에헤이. 그러다 광복이 되니 그가 붙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당대 막강 권력 좌익 세력들이었지. 당시 이 좌익 세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고 하니 광복 초기 공산군으로 볼 수 있는 국군 준비대가 약 10만 명에 가까운 병력. 명칭이 국군이라 자칫 오해할 수 있다만 공산국을 지지했던 집단이었지. 반면 뒤늦게 창설된 오늘날의 국군은 국방경비대로 1948년 기준 약 5만 명 규모였던 것이네. 이렇게 당시는 소련 사상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기승을 부렸던 시기, 바로 그 흐름을 타 심형 역시도 이 세력에 붙은 것이네. 좌익 세력의 규모는 이로 압도적이었고, 반공활동을 벌인 이화룡의 명동이나 김두한의 종로패가 없었더라면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북한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네. 물론 과장된 부분 또는 소탕 과정에서 무분별한 희생에 대한 비판도 있다만, 당시 혼란했던 전국을 감안하면 희생 없이 그들을 다 소탕하기는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지. 이런 심형은 1946년 3월 14일 오후 8시경 습격을 당하게 된다. 바로 이 장면이 김두한에게 당하는 심형의 모습인데, 하필 이 심형이 저격된 부위가 남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겁나게 중요했다는 부위라는 설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네. 이렇게 드라마에선 우픈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많은 패러디물이 생겨났지. 하지만 실제 심형이 부상을 당했던 부위가 거시기가 아니라 하복부 정도였다고 하네. 또한 김두한이 진짜 심형을 그랬던 것이냐 아니냐라는 후문들도 생겼지만, 두한이 형님의 시기적 검증은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거짓으로 보기는 힘든 것이 그의 회고 배경을 추측하자면 치밀하게 연도를 맞춰 작성했던 유지광의 회고와는 달리 당연히 글을 쓸 수 없던 그는 가족이나 작가 앞에서 많은 썰들을 풀었을 것인데, 그때 심형일이 아주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빴지. 그때가 한 1949년 되려나. 아 선생님 잠시만요. 이름이 심형 아닌가요? 그리고 1949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나 작가 양반 그 흐름 끊겨. 그냥 적어. 심형이나 심형일이나 빠르게 말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 심형이 똑같잖아.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그의 일화들로 분석된 성격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쿨하게 회고되지 않았을까도 싶네. 아무튼 이랬던 심형은 김두한 선생님 우리 심형이 좀 살려주시게 부탁하네. 이 노인네를 봐서라도 좀 봐주시게나. 알겠소. 걱정하지 마시오. 라며 심형의 어머니의 이런 간곡한 부탁으로 김두한은 그를 살려줬다고 하지.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태어나고서도 연극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네. 광복 초기와는 다르게 슬슬 반공 세력들에 의해 공산당이 설 곳이 없어지자 결국 이 녀석은 월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이작자 뼛속까지 매국노였던 것 같아. 그리고 6.25 당시 이 역적 심형은 조선인민국 육군의 배지를 달고
서울에 쳐들어오게 되네. 당시 남한이 엄청나게 밀렸던 상황이었고 역시나 심영은 이때도 매국노의 역할을 단단히 하게 되지. 그리고 수많은 영국 단원을 강제로 납북시켰다고도 하네. 이때 납치되었던 한 여인의 회고에 따르면 3일 만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는데 이때 그 심영을 만났죠. 일전에 유명했던 그라 저 역시 그를 알아봤었거든요. 그가 저를 북한의 합주단에서 일해야 한다면서 강제적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이때 뭐 저뿐만 아니라 명동성당에서는 약 200명 정도의 영국인들이 합숙하고 있었죠. 저는 인민군이 후퇴할 때쯤에 몇몇 사람들과 목숨 걸고 그 무리를 탈출할 계획을 짰죠. 그 중에 엄톰이란 분도 계셨어요. 다행히 우리는 탈출에 성공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북한에 끌려갔었죠. 지금도 눈물 계속 나네요. 그 끔찍한 당시를 생각을 하니.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당시 아픔을 좀 바로 알아야 할 텐데 말이죠. 심영은 이렇게 월북 후에도 인민배우로 활발한 연극 활동, 영화 활동을 하며 북한을 길이길이 빛내는 빨갱이계의 위인이 되는 것이라. 또한 북한 영화계의 대표로 소련까지 방문했다고 하니 이 심영 아주 가지가지를 했던 것 같아. 아마 이런 매국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픔의 분단을 겪게 된 것이 아닐까 하네. 그의 말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로 북한이 어떤 곳인가, 자칫 실수라도 하면 숙청되기 일수인 사회인데 심영 역시 눈밖에나 숙청이 되었고 광부로 노역을 하며 개고생을 하다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되네. 그랬던 심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 평생에 가장 후회되고 아픔의 큰 실수가 내가 공산주의를 따랐던 것이죠 라는 설이 있고, 숙청이 되긴 했지만 아주 약한 정도의 수준이라 지방 연극 정도만 하면서 조용히 갔다는 설도 있네. 야인시대선 다소 재밌게 나왔던 이 인물은 우리 민족 분단의 아픔에 큰 일조를 한 인물이며 자신의 욕심과 권력에 눈만 멀었던 그저 야욕덩어리였던 것은 분명한 것이지, 우리의 후세대들이 그런 패러디물을 그저 재미로만 보는 것은 안 될 것이네. 시청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네.